윤석열 정부의 친중 반미 노선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갖가지 사탕발림으로 이 친중 반미 노선을 숨기고 있었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분명하게 선을 긋는 윤석열 정부의 그 행동을 알 수 있고,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 이것을 점검해 보면 그냥 중국과 미국을 50대 50 해서 박쥐 노릇을 하는 그것을 넘어선다. 이거는 친중 반미의 밑그림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국의 MD에 불참하겠다, 이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반미 그 자체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국방장관 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또 명확하게 친중 노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중국과 가까웠죠. 충돌하는 면도 있었지만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 때만큼 한국 대통령에게 잘한 적은 없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야 좀 대우를 받고 싶어서 대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확실한 친중 노선,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그 어느 때보다도 윤석열 정권에서 친중 색깔이 어쩌면 단일색으로 가장 진하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친중이라고 해도 반미는 아니었죠. 친중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친중하면서 친미하는 구석이 있었죠.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마음 놓고 친중하지 못했던 그 두 대통령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냥 친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들, 이거는 손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없다. 그냥 가버린다. 이게 참으로 우려스러운 장면입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시점에 싸그리 친중, 그러니 친중 200%를 하면서 또 하필이면 지금 같을 때 반미를 하느냐, 대놓고 미국 MD 불참을 선언을 해버리느냐, 공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관계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을 이제 실천에 나선 거 아닙니까? 2022년 여름부터 누가 뭐라고 하든 이게 비현실적이다, 이것 때문에 화를 불러올 것이고 대한민국에 전쟁을 불러들일 것이다 하는 경고가 있어도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은 울고 떼를 쓰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움켜쥐고 놓지 않는 그런 아이처럼, 교육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없는 아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고 있는 것이죠.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어려움, 안보상의 위기,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젖혀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참으로 대단한 문재아를 대통령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죠. 12월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왕이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이게 화상회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박진 장관이 무엇을 부탁했는가? 담대한 구상을 지지해달라. 이 대북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한 겁니다. 12월 12일에 박진 장관이. 왕이가 하는 이야기는 미국의 IRA를 거론하면서 미국은 국제규칙의 파괴자다. 그러니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게 괴롭힘을 당하는지 알고 있다. 미국의 괴롭힘을 이제 같이 손잡고 저항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국내에 나온 내용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반미하면서 손잡았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여기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일부는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이 통일부 직제를 고쳐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일 미래 전략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그 일을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무엇을 고쳤는가? 통일 미래 전략기획단이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여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소통과 무슨 민원실 무슨 이런 식의 과실 이런 게 있죠. 통일부의 소통과를 신설한다. 또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가 있었는데 이거를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이라는 것으로 단일화시키고, 이게 한시적인 조직이었지 않습니까? 목적 달성하면은 끝나는. 근데 이거를 정규 조직으로 상설 기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통일 문제, 권영세 장관이 통일은 가까운 시일에 반드시 된다, 이런 참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윤석열 정권은 내놓고 우리는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통일정책 이어달리기를 하면 지금 권영세 장관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문재인 정권의 통일정책의 이어달리기다. 그 국민들하고 소통과를 만들면 무엇을 하는가? 헌법을 벗어나서 민간 차원에서 국민 그룹과 그룹이 우리 통일 좋다 이거를 모은 다음에 국민이 원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국회하고 북측의 그 비슷한 기구하고 서로 좋다. 한국의 정부하고 김정은의 그 행정을 집행하는 기구하고 서로 좋다 하면은 통일이 된다. 바로 이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2022년 12월 6일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제도화 정책 토론회. 권영세 장관이 요새 뛰어다니는 이 통일을 하자, 통일을 찬성하는 사회적 여론몰이를 하자 하는 그 모임은 대단히 많습니다. 손에 꼽기도 넘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이 토론회에서 권영세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이고 통일정책도 이어달리기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이어달리기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 굳이 호명을 하면서 고맙다는, 당신들이 통일 일꾼이다 한 사람들이 김상희, 윤재옥, 이명수, 이갑산, 그리고 이재정, 태영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정이 누군지 알고 있죠? 이러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사면 복권 이야기 나오는 거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한다. 딱 이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했습니다. 이어달리기 분명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그 후계자다. 문재인 시즌2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정말 똑부러지게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가 미국 MD하고 결별한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또 국방부가 문재인이 정해놓은 이 부대 이런 거 해체하겠다 한 거 몇 개 부대 아주 해체해갖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했다 하는 거 뉴스 나왔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기자 부대, 이거는 그 상징성도 있고 해서 뭔가 다른 형태로라도 남겨둬야 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했는데 그냥 공중분해 시켜버렸습니다. 다른 부대들도. 그 이유가 뭐냐?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 원래 이거 하기로 정해놨던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어달리기니까 문재인이 미리 설계해놓은 대로, 정해놓은 대로 그냥 하면 된다. 이게 윤석열의 마인드다. 이거 이렇게 밀고 가는, 코뿔소처럼 그저 미리 세뇌된, 지시된 대로 이렇게 밀고 가는 거 그냥 두고 보면 문재인은 대통령 안 해도 대통령인 것이 맞죠.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립니다. 지난번에 무슨 개 이야기 갖고 말이 많았는데 그거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씨가 그 개 이야기 가지고 뉴스에 얼마나 뉴스 전면에 올라갔습니까? 거기 일반 국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하면 정말 수억을 뿌려도 안 되는 그 자리에 몇 날 며칠 문재인 이름, 문재인 사진, 문재인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이어달리기, 이게 단지 대북정책, 통일정책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 국방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국군의 날에 우리 군가를 바꿔서 올렸던 거, 이어달리기 차원에서 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눈앞에서 그냥 이러니 저러니 변명하는 거, 그거 다 치워버리십시오. 하고 있는 게 이런데. 자, 이번에 이 미국과의 관계,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12월 14일에 주한미군의 우주군이 창설됐습니다. 이거는 세계의 주목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주한미군이, 땅은 한국 땅인데 주한미군 안에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이 우주군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우주군 사령부에 연결된 그 예하부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우주군 부대를 처음 만들었다 하는 것은 바로 변화된 안보 환경, 이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그 미국 우주군이 미국 본토 밖에 창설된 거는 딱 3건밖에 없다. 하나가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 다음에 중부사령부, 이번에 주한미군의 우주군, 이렇게 3건밖에 없다. 이 주한미군에 설치된 미국 우주군은 우주기획, 감시 이런 기능을 하면서 미군 사령관에게 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권 회수하면은 이거는 한국 그 사령관에게 안 주겠구나.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자리 그 주한미군 사령관을 한국군이 하면은 되는 거지가 아니고 미군을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예전에도 많이 했죠. 그리고 이 영내에 미사일 정보, 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 이런 걸 수행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지금 미군의 투철한 그 안보의식, 정신상태, 그게 어떤 건지 이번 이 행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폴럭 해머라 주한미군 겸 한미연합 사령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주군이 기존 육해공군에 이어서 군사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것만으로 잘 모르겠다 하면은 창설식 이야기를 하죠. 맥컬리언 중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북쪽으로 77km만 가면 우리는 실질적인 위협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 적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억제하고 방어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우주군을 설치하고 이것을 통해서 북한뿐 아니라 최근에 이 위성 요격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이런 영내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는 말 그대로 우주전의 시대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 말고 그 위에 보이는 우주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우주군이 북한, 러시아, 중국 안보 위협에 맞서서 이제 감시도 강화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좋은 일이죠. 우리 한국이 미국과 같이 가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한국 공군은 자체적으로 바로 이 시기에 우주작전대대라는 것을 창설했습니다. 자체적이라는데 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우주작전대대하고 주한미군의 우주군은 어떤 관계냐 하면 협력관계다. 같이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가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할 수 있는 독립성이 있죠.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연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연합 우주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라고 한국 정부가 밝혔다. 그러면 우리하고 미국하고 이 우주군의 능력, 그 우열을 떠나서 한국은
그 미국과 우주군이 따로 가는구나. 이 부분이 지금 초점이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 정부는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국방부의 문흥식 부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지금 이 지역 방어는 사실은 한국도 일본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와서 그래서 방어력을 더 크게 우리가 가서 해구산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는 게 아니고 같이 기능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 적도 집단적으로 나오니까 이런 상황인데 따로 가겠다고 한 겁니다. 한국군은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를 구축하고 있다. 이게 뭐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2022년 12월 1일에 국방부 부대변인이 공식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은 문재인의 바톤을 넘겨받은 자가 맞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는 11월 29일에도 정례 브리핑으로 우리 한국이 인공위성의 궤도 유지에 필요한 고효율 전기 추력기 설계 기술을 국내 개발로 확보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기술로 우리가 이런 걸 했다 하는 그런 좋은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방산 기술하고 관련돼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게 이제 그 속에는 어떤 기술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가 또 살펴야 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12월 1일 정례 브리핑에서는 우리 공군이 국방 우주력 발전,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주작전대대 창설식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주한 미군의 우주군을 창설한다고 하는데 또 우리 공군도 우주작전대대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윈윈해서 뭔가 더 큰 거를 하는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질문이 이겁니다. 지난번에 푸놈펜 선언이라고 해야 하겠죠. 한미일 3국 정상이 같이 발표를 한 한미일 연합 공조 강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면 한국이 미국 MD에 이제 편입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국방부 부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다. 우리 정부는 미국 MD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도장을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한 겁니다. 절대 그런 미국 MD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과는 한미 연합 체계라는 거는 그저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운용성에 기반한 그런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거다. 연합작전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 있고 그냥
서로 남남이 될 수 있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미국과의 관계에서 윤석열 정권, 현 국방부가 분명하게 노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미군 철수하라 하는 주장하고 똑같은 거다. 말로는 한미동맹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어달리기는 그냥 착착 해나가면서 우리 편리할 때까지 한미동맹 그거 흔들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윤석열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때까지 한미동맹은 멀쩡하다고 이 껍질은 두고 속에 있는 거는 문재인 이어달리기로 하나씩 다 캐내서 없애다. 그리고 미군 철수하고 평화협정 맺고 북한하고 유엔군 나가고 전작권 회수하고 한국 땅에서 이 한반도 내에서 외국군은 다 나가라. 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방부가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MD에 대해서 완전히 끄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 농담이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거짓말이었어요. 이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한 것이니까. 이거 다른 것으로 메워 넣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스스로 이미 칼질을 했고 끊어낸 거다. 국방부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미국의 무기체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미국과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없다. 우리는 그 미국 MD체계 편입에 대해서 그런 거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미국 MD체계하고 따로 간다는 이야기를 한 10번은 했죠.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옵니다.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 윤석열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그거 대응하는데 한미 간에 MD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MD하고는 끝내는 거냐, 손 끊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어달리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MD 문제하고는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정부가 미국 MD에 편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20년 전에 20여 년 전이니까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되겠죠. 그 이후에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한국 정부는 계속 반미였다. 미국하고 이제는 헤어질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김대중 노무현 때 그때 그렇다. 그래 뭐 짧게 잡아서 노무현 때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따라가고 있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변양균이 있지, 김한길이 있지,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 중국과 굳이 함께 일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뭐 좌판이 뭐니 해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 차마 그거는 안 했던 일, 이런 거를 문재인도 안 했던 일을 그저 한 무더기로 그냥 듬뿍듬뿍 갖다가 재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말하듯이 20여 년 동안 좌파 정권이 감히 미국을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 미국 MD체계에 대해서 노라고 참아하지 못했던 그 말을 2022년 이 시점에 윤석열이 감히 노라고 한 겁니다. 노무현 문재인도 감히 못했던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뉴스가 국내에 나왔는가? 이번에 다시 이게 문제가 된 거는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이거를 다시 내놨기 때문이죠. 한참 지났습니다. 12월 1일에 윤석열의 국방부가 미국 MD체제 바이바이 한 거를 미국이 12월 13일에 이르러서 굳이 알려준 겁니다. 이게 왜 이랬을까? 조중동이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이슈화되지 않은 것이죠. 윤석열은 민주당과 싸우고 민주당에게 견제당하면서 민주당을 우군으로 여기고 가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례 브리핑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보면 그게 사실은 미국 MD체제에 들어갈 거냐? 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좌파적 입장에서 지금 파고들고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윤석열의 국방부의 그 답변이 어떠냐? 완전 문제인식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좌파적 국방부로서 답변을 했죠. 우리가 지금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 미국 거기하고는 끝낼 거다. 이미 끝났다. 계속 미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지금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는 이제 헤어질 거라고 미국하고 지금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좀 미안해서 이렇게 변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렇다. 그러면 우주군을 만든다 하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따로 가는 우주군이 뭐냐? 우리가 우주기술이 그렇게 앞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중국하고 같이 가는구나. 이번에 미국을 끊고 중국하고 같이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 부분을 또 들여다봐야 하겠죠. 사우디하고 중국이 반미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뭐 사우디도 러시아에 대해서도 호의적이고 지금 이러고들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중국하고 합작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로 지난 11월 23일에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중국 국방부장하고 회담을 했는데 이 사람들 시간 따지기 좋아하니까 시간도 이야기하죠. 무려 1시간 1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답니다. 공무원들이 참 일을 빨리 해치우지 못하고 긴 시간 앉아서 했구나 싶은데 이게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2015년에 실시하다가 중단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가 되겠죠. 그때의 중국과의 친중관계, 이 국방장관 상호방문 이거 다시 살려서 한다. 2019년 이후에 중단된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 때 하던 친중관계 이거 다시 살려서 한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시진핑의 중국하고 양쪽 국방부 간에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또 양국 군사당국 간에 연락체계를 설치해서 운용하는 이거를 한다. 그런데 중공군이 우리의 동맹군입니까? 중국하고 관계는 제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도 6.25 때 남침을 했던 6.25 때 우리 국민을
국민을 죽이고 이 나라를 유린했던 적군입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이렇게 같이 상호 연락 체계를 운용을 한다. 또 있습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이 군 관계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상호 방문을 하고 교육 훈련을 서로 하고 또 이 학생 교류니까 군인이 되려는 그 학생들을 중국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이걸 정상화하고 확대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MOU 체결도 밑에 뭐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몰랐던 내용이 이겁니다. 윤석열의 국방장관이 특히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가 되죠. 추가로 우리 해군하고 중국 해군, 우리 공군, 중국 공군 사이에 직통전화를 추가로 개통을 했다. 이런 짓을 했다. 그게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때 중국과 서로 밀착이 됐던 거, 문재인 대통령 때 밀착이 됐던 거, 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밀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것들을 해서 양쪽 군대가 서로 가까이 이렇게 붙어버린다면 문재인 대통령 때 중국과 우리가 군사동맹 맺는다. 중국이 평양하고 군사동맹 맺었죠. 우리가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는 게 뭡니까? 이러면 미국하고는 같이 갈 수 없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12월 13일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미국 국방부의 발언을 싣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그 12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한국이 미국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건 이미 공표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논평을 해달라 하니까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한 말이 이겁니다. 한국이 발표한 어떠한 정책, 한국이 발표한 어떠한 작전 관련 성명에 대해서도 우리 미국은 언급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이거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쪽팔려라고 했을 때 그때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곳곳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 나왔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거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도 괜찮다고 했는데 왜 한국인 너희들 그러냐? 이거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의 말이 우리 미국은 한국과 그런데 한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의 존재감이 여기서 싹 사라지는 걸 느껴야 하는데 우리는 한국과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국입니다. 미국의 입장에 당신들이 아니고 그들, 3인칭인 것이죠.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는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과 협력은 하겠다.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압박 때문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이 정보 없는 나라입니까? 정보가 있든 말든 무가치하다는 뜻이겠죠?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추측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왜 중국 때문에, 중국 압박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뭐냐? 한국은 미국하고 같이 안 간다. 이게 나왔으니까 됐다. 그냥 우리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서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하겠다. 협력 안 하면 때리면 되니까. 동맹에 대해서 이런 배신을 해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떨어지고 백이겠습니까? 이렇게 배신을 하는데 왜 매 정권마다 인간들이 이렇게 신의가 없는지, 그게 어디가 됐든 자기가 말을 해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그 말을 식언으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인간적인 품위가 없고 이런 국가로서의 어떤 신뢰감이 없고, 그래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 해외주둔 미군을 동시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한미군 방어도 되겠죠. 지상, 해상, 그리고 공중 위성 요격 시스템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확대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안 들어간다. 저건 남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주한미군 떠나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도 미적거리고 있던 친중 반미의 이런 몇 가지 항목을 윤석열 정부는 확고하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눈앞에서 너 나가라고 지금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이 노무현의 노선을 직접적으로 이어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